발목과 무릎의 가장 큰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발목과 무릎에 가장 안 좋은 거는 잘못된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태스형입니다. 오늘은 통증 시리즈 3부작 중에 가장 마지막인 무릎이랑 발목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질문 괜찮을까요? 네, 주십시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일단 문제 있으신 분들은 병원을 가셨을 거고, 그리고 저희 운동하러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도 해요. 단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지만 그것이 통증이 있냐, 불편감이 있냐, 아니면 무릎에 소리는 좀 나지만 자유롭게 움직여 보면서 뚝 소리가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각도만 틀어줘도 무릎 소리가 없어진다든지 이러면 괜찮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라는 거는 어떤 통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 무릎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먼저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 허벅지뼈, 그리고 정강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 두 개의 뼈가 있어요. 경골과 비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뼈가 있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무릎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앞에는 슬개골이라고 하는 또 뼈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요. 단 보시면은 허벅지 뼈도 돌아가지만 그 밑에 있는 경골과 비골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즉 위랑 아래 그리고 중간에 있는 조인트 역할을 하는 게 단순히 접었다 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돌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끔 스쿼트 같은 거 할 때 다리를 11자로 놓으시는 분들도, 약간 8자로 놓으시는 분들도, 보폭을 넓게 좁게 하시는 분들도 그 본인에게 맞는 각도가 있어요. 맞지 않는 각도로 스탠스를 하거나 아니면 맞지 않는 각도로 움직임을 했을 때 그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약간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발목이 아프다, 내지는 발목에 통증이 온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발목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발목은 무릎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앞뒤로도 움직이죠. 그리고 좌우로도 움직이죠. 그리고 비틀리기도 하고요. 해서 움직임이 많은 관절일수록 굉장히 통증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어요. 특히 발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이 바닥에 붙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걷거나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할 때 많이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가 따로 있을까요? 무릎, 발목에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 첫 번째는 무릎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고 사실 웬만해서는 안 다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치만 우리 몸의 체중을 지지하는 굉장히 튼튼한 관절이고, 그리고 굉장히 가동성도 좋은 관절이에요. 그런데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자세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운동하시고 나서 다리를 이렇게 좀 많이 꼬고 계신 분들,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근육들도 관절들도 굉장히 피로한 상태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마사지나 편한 자세에서 휴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관절을 이렇게 꼬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에 굉장히 부담이 가요. 특히 발목 같은 경우에는 걸으면서 조금 피로해지는 부위인데, 발목을 특히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힘을 주고 경직을 한 상태로 걸으시는 분들이 덜어도 있어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에 힘을 빼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발목을 좀 많이 다치는 편이에요. 힘을 풀고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고, 운동 후에는 불편한 자세, 다리를 꼬는 자세를 조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목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으로 다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건가요? 네, 맞아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성이 되게 좋은 관절 같은 경우에는 다칠 우려가 더 있어요. 어깨도 그렇고요, 고관절도 그렇고요, 발목도 그렇고요. 특히 발목 같은 경우에는 뼈도 굉장히 많지만 구조상 근육이 많이 붙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한 번 다치면 잘 낫지도 않을 뿐더러 걸으면서 계속 쓰니까 좀 오래 가고요. 발목에는 그럼 근육이 아예 없나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발목에도 근육이 있죠. 저기 손가락에도 근육이 있는데요. 먼저 가벼운 동작 하나랑 그리고 근육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 필라테스 하시다 보면 다리 이렇게 앞쪽으로 쭉 당기는 자세 있죠. 돌시플렉션이라고 하죠.
이 돌시플렉션을 할 때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들, 비복근과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늘어나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몸을 쪽으로 끌어들이는 근육들, 전경골근은 힘을 주고 수축을 하게 돼요. 이 모든 근육들은 다 이렇게 발등 그리고 뒤꿈치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을 몸쪽으로 끌어들이는 돌시플렉션, 그리고 앞으로 뻗는 플랜타 플렉션, 더 나아가서 발목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좌우로 비틀기도 하고요. 해서 이 모든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발목이라는 부위가 종아리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근육들을 사용을 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종아리 그리고 발목도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하나만 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발목이 약하다, 잘 접지르는 분들이 계시고 발목이 이렇게 꺾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발목이 그럼 약해서 꺾이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발목이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 종아리 쪽, 그리고 여기 앞쪽에 허벅지 쪽,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긴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힘이 없거나, 보통은 이 두 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걸을 때 움직임이 좋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해서 폼롤러도 좋고, 그리고 마사지도 좋고, 강화 운동도 좋지만 그 이전에 몸에 힘을 풀고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보폭을 넓혀서 시원시원하게 걷는 연습을 해 주셔야 발목과 무릎, 허벅지를 원활하게 쓸 수가 있어요. 발목이 약해져서 무릎이 약해진다, 내지는 무릎이 아파서 발목이 약해졌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계속 순환으로 돌까요? 네, 맞아요. 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한꺼번에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 패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상을 당했어요. 손상을 입었고, 이 손상을 당하면 이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움직임이 변형이 돼요. 네, 운동 패턴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운동 패턴이 바뀐 상태로 계속 움직이고 계속 비틀린 상태로 생활하다 보면 결국에는 근육의 불균형이 와요. 근육의 불균형이 오면 계속 이 불균형에 의해서 다시 또 부상이 올 수가 있고요. 부상은 결국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 운동이 꼭 필요하고요. 팔자걸음이나 옷자다리로 걸으시는 분들일수록 무릎이랑 그런 발목에 무리가 계속 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자세는 굉장히 무릎이랑 발목에 안 좋은 자세예요. 물론 구조상 팔자로 걷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약간 안으로 모아서 걷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절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즉, 자연스럽게 무릎과 골반, 발목을 이용해서 앞으로 걸어야 되는데, 다리를 팔자로 걷게 되면 무릎 관절을 비교적 덜 쓰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안짱다리, 이렇게 다리를 안으로 넣어가지고 걷게 되시면 반대로 무릎 외측에 자극이 좀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발목이랑 골반에도 좋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러닝머신 아니면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고, 혹은 거울로 내가 걷는 폼을 연습해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내가 어떻게 걷는지를 찍어서 한 번은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특히 계단 오르거나 하는 일이 많은데 그분들은 무릎이나 발목의 통증이 더 많이 갈까요? 오히려 계단을 오르시는 분들이 무릎이랑 고관절이 더 건강한 분들도 많고요. 발목도 더 건강해요. 간단해요. 몸은 쓰면 쓸수록 강해져요. 그것이 너무 과하게 쓰거나 복잡한 자세, 아니면 너무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했을 때는 좀 부상을 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계단을 오를 수가 있어요. 크게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계단을 움직이면서 자주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고관절을 써주시는 분들은 그게 또 강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튼튼해요. 발목과 무릎의 가장 큰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발목과 무릎에 가장 안 좋은 거는 잘못된 운동이에요. 특히 요새는 PT가 많이 보급화가 됐죠. 필라테스도 많이 보급화가 됐죠. 내가 운동을 전문가에게 맡기는데 그 전문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운동을 가르치면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인 걸로 스쿼트. 저는 10년 전에 스쿼트를 무릎이 발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배웠었어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됐었지만, 지금은 지식이 많이 쌓이면서 이제 그렇게 지도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간혹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발끝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운동을 배워서 무릎을 다치는 분들, 발목을 다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꾸준히 등산하시고 계단 오르고 이러시는 분들이 더 튼튼해요, 요새는. 오늘 그러면은 통증 시리즈 세 개를 다 찍었어요. 어떠세요? 얘기 전달하시면서 어떤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먼저 요거는 되게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통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증은 단순히 운동을 잘못해서 그리고 부상을 당해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을 개선하지 못해서 그런 여러 가지에서부터 오는 부담감들이 쌓이고 쌓여서 통증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운동도 물론 중요하고 일상생활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온몸의 긴장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평소도 자주 숨 쉬면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자주 매일 해주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 과하지도 그리고 너무 모나지도 않게 계속 중간을 유지하시면서 움직여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형입니다.